네, 안녕하세요. 울주마음건강TV의 진주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중년 남성의 정신건강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자리해주신 이봉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저희 센터로 상담 전화를 주신 분의 사연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게 됩니다. 여보, 안 자고 뭐하노? 잠이 안 온다. 몸도 영 안 좋은 것 같고 열나는 것 같아서 체온 재운 중이다. 여보, 같이 밥 먹어요. 회사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감염당했지도 모르는데 나 일단 내 방 가서 먹을게. 애들이나 당신한테 감염시키면 어떡하노? 코로나19 이후로 남편이 잠도 잘 안 자고 계속 열 체크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지 너무 불안해하고 애들이 어디를 갔다 오기만 해도 자가격리를 그냥 시켜버린다니까요. 본인도 애들 감염시킬까봐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서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거나 검색하고 그런다니까요. 엊그제는 코로나 키트 검사를 한다고 기다렸는데 울면서 전화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걱정이에요. 사연을 한번 보니까 정말 고민도 많이 되시고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불안감, 이런 그 마음들이 아무래도 이런 행동이나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중년 남성의 어떤 정신 건강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년 남성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와 뭐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이제 널리 퍼져 있는데요. 힘든 거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도움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도 도움받기를 굉장히 이제 주저하는 그런 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정신질환들,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과 같은 이런 정신질환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 자체가 자살을 예방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중년 남성에서는 본인이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받기를 굉장히 주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이 연령대에 자살률을 굉장히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2012년도부터 미국에서 이제 맨 세라피라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냥 남성답다라는 걸 그냥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어렵고 힘든 거를 이야기하고 도움받는 거를 이제 주저하는 거를 그렇지 않다. 진정한 남성다움은 내가 힘든 걸 힘들다라고 인정하고 도움받을 필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받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남성다움이다라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호주에서도 이제 캠페인을 벌리고 이런 그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일 때문이냐면 결국 그 중년 남성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걸 이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맨테라피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변화를 주는 어떤 캠페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 배우자, 또 어떤 분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뭔가 이런 그 현 상황에서의 어떤 불확실함과 미래에 대한 또 불확실함 등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특히 저희 나라 그 중년 남성들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그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도움받는 것 주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들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아빠 그리고 남편, 아들로서 이제 역할들인데 이게 그 저희 나라의 이제 유교적인 전통 그리고 집단주의적 성향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그 삶의 무게가 힘든데도
그리고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거는 내가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그런 사명감, 뭐 의무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적절한 시기에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미루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감정의 어떤 표현에 있어서 제한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가 뭔가 눈물을 흘리거나 뭔가 슬픔을 표현하면 좀 남자답지 못하다, 남자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선입견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할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역할을 중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뭐 지지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야지, 당연히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에 반해서 이 역할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그 부담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뭐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야. 내가 아빠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이 정도는 겪어야 돼. 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한 가장, 그리고 아빠, 그리고 그 아들, 이 분들도 한 사람의 그 소중한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이제 저희가 그 여성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시집 가면 그 사람 뭐 귀신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결혼하고 나면 그 어떤 여성으로서의 삶보다는 그 집안의 며느리나 뭐 그 어머니 그리고 부인 이런 삶을 이제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바와 같이 똑같이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에게도 이런 그 것들을 역할들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의 힘든 점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좀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좀 쉬고 싶다면 좀 쉬어가고 싶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한마디 말씀들 예를 들면 아빠 오늘 저녁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오늘 많이 힘들었지? 뭐 이런 그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그 삶의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작은 한마디로 사람이 좀 힘이 나는 법이잖아요. 예.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빠다, 엄마다, 뭐 가장이다라는 이름으로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인내를 좀 강요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자식 보고 좀 참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로 힘들어하고 그러니 뭐 좀 참아봐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위로보다는 인내를 강조하거나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인내 강요보다는 결국 그 내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에서 특히 이제 중년 남성들이 그런 말씀을 하기가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감정 표현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1993년에 아워하우스라는 슬픔 지원 센터가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슬픔 지원 센터는 슬픔을 인정하고 함께 나누고 표출하는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뭔가 표출하면 안 되는 감정처럼 좀 여겨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적절하게 그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요거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워하우스라는 그 슬픔 지원 센터가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주는 장소가 있나 싶어서 제가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화성시에서 TT존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인데요.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자료를 이제 보고 이제 충분히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연령대에 맞는 그리고 그 사연에 맞는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해주고 충분히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사진으로 이제 그 공간을 사실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감정을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다음에 좀 기회가 된다면 꼭 그 TT존을 좀 벤치마킹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 좋은 그리고 좋다기보다는 편안하고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 그런 공간 자체가 자기 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적절하게 감정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겠죠. 벤치마킹 꼭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좋은 공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제 내소 상담을 통해서 이제 중년 남성분들을 뵙다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고 힘들어는 하시는데 사실 이런 감정을 경험할 때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좀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힘드실 때 어떻게 좀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마음속에 삭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정신과 그 영역에서 정신치료 방법 중에 벤틸레이션, 즉 환기라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게 별다른 방법은 아니고요. 그 이제 힘든 내용들, 힘든 감정들을 충분히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지지받는 느낌을 이제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조금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또 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확실히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중년 남성분들이 저희 센터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은 주로 호소하시는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다. 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그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 같은 경우는 가정을 좀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이제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그 더더욱더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면 따라오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가정 이제 불화뿐만 아니라 또 지병이라도 생기게 되면 이제 악화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희망을 잃게 되고 또 도움을 구할 곳도 마땅히 없게 되고 또 거기다가 특히 중년 남성들께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달라고 말씀하기도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지치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 2012년 그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그 30세에서 59세 남성 집단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중년 남성의 어떤 자살의 어떤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 시간이 뭐 변함에 따라서 그런 위험성 자체가 지금 결코 변하고 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조차도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 위험성을 이제 그 자살 위험성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게 적절하게 이제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작년에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중년다움이라는 슬로건 아래 배우 손현주 씨가 출연했던 자살예방 공익 광고 영상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문구에 특히 이제 다움 대신 도움을 요청하세요라는 이런 문구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네, 배우 손현주 씨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한국 중년 남성의 이제 고달픈 일상 그리고 지쳐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거기서 이제 인상 깊은 문구는 말 못하는 중년다움 대신에 당신을 살리는 도움을 말하세요 이런 이제 문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 광고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중년 남성들에게 뭔가 좀 힘이 되는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광고의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그 문구죠.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실 곳이 많이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도와주실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표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좀 이 말씀 들으시고 좀 힘이 많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힘든 상황에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뭐 위로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지지와 같은 것들을 좀 받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상담을 좀 찾아가시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주변의 복지센터들이 요즘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 상담에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고 또 능력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곳에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힘겨웠던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당신 다움으로 인해서 좀 삶의 어떤 무게를 좀 많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어른들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